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나온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위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질랜드의 제로 카본법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점수로 나타내는 350.org는 뉴질랜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하고, 반면 호주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기후변화와 연계시키면서 350.org는 호주의 정치인들이 뉴질랜드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350 오스트레일리아의 글렌 클라토프스키 회장은 우리는 엄청난 산불에 대해 이것은 호주 정치인들의 진정한 정치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산불과 가뭄으로 호주는 올여름이 사상 최고로 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호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호주 날씨는 평년보다 더 고온 건조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해 100만 헥타 이상이 불탔습니다. 한편 뉴 사우스웨일스주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150여 군데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동풍이 불면서 불길이 약간 수그러들었다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전력회사인 트랜스파워는 회사 인프라 시설을 눈으로 확인한 결과 새똥으로 인해서 노슬랜드 지역 9만 가구에 3시간 동안 정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전 사고로 하수도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과 교통 신호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전력에 영향을 미쳤고, 마스튼 포인트 정유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완전히 전기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랜스파워 측은 새해 배설물로 인해 정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정전 직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파워 측은 또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전력을 복구시키는 것이 회사의 우선순위라며 사고 지역에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호주 방위군은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높고 항우울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제대한 남자 군인들의 자살률은 일반 호주 남성보다 18%가 더 높았고, 제대한 여군의 경우는 일반 여성의 자살률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1년에서 2017년 사이 호주 전국에서 제대군인과 현역 군인 419명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성이 21명이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제대한 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0살 이상 남성 제대군인의 자살률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처치의 두 군데 모스크에서 발생한 테러 총기 난사 사건 이후 Our People, Our City에 150만 달러의 기금이 접수됐는데, 이 기금은 부모를 잃은 피해자 어린이들의 교육기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7만 달러는 숨진 51명의 친척에게, 그리고 2만 5천 달러는 피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밖에 기금은 의료기관과 교육,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처치의 두 군데 모스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1명이 숨졌는데 이 당시 장면은 페이스북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범인인 브랜튼 타란트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 6월 2일에 그의 항소심이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가구당 $10씩 내고 있는 쓰레기 매립 비용을 앞으로 3년간 $50~60까지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행 쓰레기 매립 비용이 매우 낮고 매립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 비용은 산업시설이나 건설업계 그리고 재건축업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톤당 $10씩 하는 쓰레기 매립 비용은 10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단지 뉴질랜드의 매립지 45% 정도를 매립하는 데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톤당 $14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계획에는 $50~6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진 세이지 환경부 차관은 현재 쓰레기 매립 비용은 재활용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태평양 섬나라의 언어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개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아우피토 윌리엄 CEO 장관은 퍼시피카 커뮤니티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 언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12개월간의 시범 기간에 $5,00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EO 장관은 $2,000만 기금은 각 태평양 섬나라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언어 기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를 익히고 이들 언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기금은 태평양 섬나라 커뮤니티 회의에서 이들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다음 설립된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낡은 학교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 책정함으로써 학생 한 사람당 $700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는 학교당 $50,000에서 $400,000씩 배당해 건물 수리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 비용은 학교의 지붕 수리와 창문, 벽 그리고 현대적인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학교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계획은 오는 11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아에서는 이번 주 어린이들의 교회 모임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아 남부지방의 물리바이 카톨릭 교회는 홍역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지금 홍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아에서는 48명이 홍역으로 숨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어린이들입니다. 사모아 정부는 어린이들은 교회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특히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지만 주로 어린이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모임도 취소하고 학교도 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행복과 사랑, 기쁨을 의미하는 시간이지만 홍역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보건부 산하에 자살 방지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씁쓸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높은 자살률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는 웰빙 예산 $4,000만 투자해 자살 방지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는 뉴질랜드의 부끄러운 통계를 낮추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작년 한 해 동안 685명의 뉴질랜드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별도로 $100만 책정하고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권자가 중국에서 억류돼 있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중국 출신 호주의 작가인 양행전 박사는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간첩 혐의로 억류돼 있는데 호주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양행전 박사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점점 더 소외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중국의 사법적 주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행전 박사는 지난 11개월 동안 그의 변호사와 가족들과도 면회가 되지 않고 편지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스주는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지해 찍을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주의 앤드류 콘스탄트 교통부 장관은 이 카메라는 불법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을 감지하고 불법으로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영상이 나타나면 관계 당국자가 그 영상을 캡처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주는 앞으로 3년간 45대의 카메라를 알려지지 않은 주의 경고판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일부터 오클랜드에서는 개를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오클랜드 교통당국은 지금까지 냄새 탐지견에 한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메트로 서비스 측은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는 작은 개를 데리고 기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는 10만 6천 마리의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개를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 30분 이후 붐비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 정보당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밝혔는데 실제 발사 준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발사대 뒤쪽 부분을 보면 대여섯 개의 물체들이 나타납니다. 과거 위성 사진에선 없던 것들로 차량이나 장비로 추정됩니다. 발사대 남쪽 방향 산 정상에 위치한 관측타워 바로 앞 도로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과거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등의 조립을 위해 이용됐던 건물 공터에도 차량 서너 대가 포착되는 등 동창리 발사장 곳곳에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와 비슷합니다. 서훈 한국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이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그때마다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포도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위성 발사 때도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황인 가운데 스스로 연말 시한을 설정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